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본 도형을 이용하되 복합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사물을 기본 도형을 어떤 식으로 합쳐서 모델링을 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물로는 예시로 헤드폰을 예시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헤드폰을 모델링을 하게 된다 라고 가정하게 되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물을 조금 더 단순한 형태로 먼저 봐주고 그 다음에 조금씩 면을 쪼개 나가면서 모델링을 해야지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드폰을 먼저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헤드폰을 한번 볼까요? 네, 헤드폰을 보면 전체적으로 원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귀를 막을 수 있는 헤드폰의 끝부분 형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이 두 갈래로 나눠지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면서 머리띠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납작한 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반원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긴 홈이 나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본 도형에서 파이프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프의 지름을 반을 더욱 늘려서 길쭉한 형태로 만들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잘라서 파이프 밑둥에 있는 요 형태는 우리가 또 파이프 내지 원통의 형태로 이 부분을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나중에 이 파이프, 그 다음에 늘어진 이 파이프, 그 다음에 이 반원의 형태를 서로 어떻게 해서 작업을 하냐, 요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헤드폰의 형태로는 좌우를 축으로 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을 활용해서 한쪽만 잘 만들어 놓고 반대쪽을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작업이 가능하고 차후에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먼저 전체적인 이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복합적인 형태를 어떤 식으로 합쳐서 기본 도형을 어떤 식으로 합쳐서 이런 복합적인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드폰이 이것이 이 친구들이 이 부분이 일자가 아닙니다. 일자가 아니라 약간 더 안쪽으로 돌아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이 헤드폰 같은 경우는 거의 파이프 하나 가지고만 거의 큰 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도형인 파이프를 꺼냈고요. 적당한 사이즈로 두께감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단축키 2를 눌러서
네, 세워줍니다. 마이너스 90도. 두께가 좀 두껍죠.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좀 두꺼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0.08 7 네.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서부터 이게 만들어지니까 네, 절반을 끊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 모드로 바꿔서 네, 이 부분은 불필요하죠. 네, 이 부분은 불필요해서 끊었습니다. 사실 나중에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없어도 됩니다. 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반쪽만 만들어서 반대쪽을 네, 복사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먼저 볼까요? 네, 두께가 0.07 정도로 했었다. 네, 이 친구는 좀 다르죠? 네, 90도. 위아래 두께감이 좀 달라지겠죠?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다시 한번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두께가 달라지진 않죠. 이 부분에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만나야 되는데 면이 지금 부족합니다. 네, 합쳐지려면 일단은 이 친구를 네, 대략적으로 이 정도 형태로 3번 눌러보고 네, 이 정도 형태로 하고 요렇게 합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친구도 여기 가운데에 엣지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추가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뉴 셀렉터를 모델링으로 바꿔주시고 메쉬 툴에서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을 활용해서 넣는데 멀티 엣지 루프 툴로 네, 1로 바꿔주시고 여기에 엣지를 추가하게 되면 정 가운데에 엣지가 들어갑니다. 네, 단축키 Q를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고요. 됐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 친구와 이 점이 정확하게 맞도록 작업을 해주는데 그 전에 여기가 좀 그렇습니다. 파이프 에지지를 9라서 뭔가 좀 이상하네요. 차라리 10으로 10도 좀 그런데 8? 네, 8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 8, 8, 8 12 10
근데 10이 나을 것 같습니다. 10으로 하고요. 반을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나눌 필요 없겠네요. 네. 네, 먼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같은 선상에 오도록 하고요. 버텍스를 제가 선택했는데 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때로는 좋지만 때로는 안 좋습니다. 지금은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네, 더블 클릭하시면 툴 세트 창이 열리고 에지즈 오리엔테이션이 컴포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월드 축으로 바꿔서 이것을 단축키 V를 눌러서 스냅을 먹인 후 네,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띠 부분의 끝점과 같은 자리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죠. 네, 머리띠의 이 부분도 V키를 눌러서 위아래를 맞춰서 거의 비슷하게 네, 이렇게 돼서 합쳐질 수 있도록 작업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두께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맞췄습니다. 네, 나중에 이렇게 이 부분이 보시면 약간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밴드라든가 넌리니어를 활용해서 약간 이렇게 휠 수 있도록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버텍스 모드에서 이 부분을 적당한 사이즈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헤드폰에 도면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은 어색하네요. 이 부분이 완전 둥글 지금처럼 완전 둥글스름한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애매한데 네, 버텍스 모드로 바꾸고 네, B키 눌러서 약간 납작하게 네, 수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B키를 눌러서 소프트 셀렉션을 해제해 주시고요. 네, 비슷한 뷰로 봐서 네,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파이프를 활용해서 여기를 원의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네, 여기까지 네, 약간 겹치는 이런 식으로 곡률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까 복사해 놓을 걸 조금 아쉽네요. 네. 네, 이 정도 사이즈 되지 않을까요? 너무 크죠? 저 이미지랑 비교해선 1.5 네, 1.5 정도 되고요. 네, 0.2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두께는 아까와 같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텍스 모드로 바꾼 후 네, V키를 누르고 정확하게 이쪽이랑 정렬을 하기 위해서 네, 이쪽도 마찬가지죠. V키를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축을 선택해서 네, 옮겨주시면 스냅이 먹어서 이동이 됩니다. 버텍스를 이동을 해서 지금 약간 모양이 이상해져 가지고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 실수를 하는데 이렇게 돌려가면서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정확하게 축을 활용해서 이동을 시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먼저 이걸 두께를 맞추는 것보단 네, 역시 축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축과 크기 그러니까 1.5였죠. 네. 그 다음에 에지지를 되도록이면 짝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짝수. 네,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휘어지는 부분은 이 부분만 휘고 이 부분은 왠지 일자여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제 옆에서 보게 되면 일자고 얘만 약간 이 곡률에 맞춰서 휘어져 있는 건데 이 친구들을 이 친구와 이 파이프와 이 파이프를 합쳐놓고 하게 되면 이쪽도 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합치기 전에 이 두 개만 머리띠와 이 부분만 합쳐놓고 약간 휘어지는 형태를 만들어 준 다음에 나중에 합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을 합쳐 볼 텐데 보시면 이 부분은 뚫려 있지만 이 부분은 막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 두 모델링을 합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뚫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딜리트로 지워주시고요. 네, 이거는 다시 원위치.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텍스, 이 두 물체의 버텍스들을 서로 만나게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단축키 V키를 누르고 스냅을 먹여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엣지가 안 생겼으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이쪽 부분은 제가 엣지를 추가해서 만들었는데 이쪽 부분 엣지가 추가되지 않은 거 다시 추가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두 오브젝트를 컴바인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고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버텍스 모드로 바꿔서 버텍스를 클릭하고 움직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직도 열려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컴바인을 한 후 이 열려있는 부분의 버텍스들을 선택해 주시고 머지로 최종 마무리를 하셔서 닫아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머지가 잘 되었는지 확인할 때는 클릭을 하시고 움직여 보시면,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3번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되었고요. 이제 이 부분을 사진과 같이 약간 휘어진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밴드를 적용할 텐데, 보시면 이 부분에 엣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부분처럼 자연스럽게 이런 엣지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휘지가 않고 그냥 일자인 형태로 이렇게 이상하게 휘어집니다. 이쪽만 엣지가 많기 때문에 이쪽만 휘어진다거나 여기는 면이 틀어진다거나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엣지 루프 툴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휘어질 수 있도록 엣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티 엣지 한 6개? 네. 그리고 보시면 이쪽이 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내가 이것이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버텍스 모드로 바꾸셔서 스케일 툴로, 네, 위아래로 스케일을 줄여주시면 이렇게 일자로 정리가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밴드를 활용해서 이 부분을 휘어지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넌리니어의 밴드. 네. 이 밴드는 이걸 축으로 해서 이 모델링이 휘어지기 때문에 밴드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저는 이쪽을 이렇게 휘게 할 거기 때문에 밴드 위치가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한번 휘어지는 것을, 네,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부분까지 휘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이 휘어진다기보단 제가 원하는 형태로 휘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밴드의 축을 최대한 좀 더 정확하게 옮겨주시고 다시 한번 밴드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부분은 제가 원하는 대로 휘어지는데 이 부분은 제가 휘어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이 위쪽, 로우 밑에 쪽, 하이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0으로 바꿔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적용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휘어집니다. 너무 많이 휘었나? 네, 네, 이 정도로 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휘어졌네요. 네, 15 정도. 소수점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15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네, 일단은 밴드를 없애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밴드를 저번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밴드를 그냥 이 상태로 지워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히스토리를 지워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delete by type history. 네, 히스토리를 지워주시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밴드가 사라지고 제가 작업했던 모든 툴들에 대한 히스토리가 사라지면서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일단 모델링이 좀 데이터가 가벼워집니다. 네, 이제 이 친구를 여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형태를 여기와 같이 하나의 또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형태에 우리가 따로 어떤 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휘게 되면 축과 약간씩 틀어지기 때문에 축과 약간씩 틀어지게 되면 모델링이 약간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기울고 난 다음에 모델링 작업이 추가되어야 될 것이 있고 이렇게 기울어지기 전에 축과 나란히 되어 있을 때 모델링 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물을 살펴봤을 때 이러한 약간 사선의 면들은 나중에 엣지를 추가하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 이것들도 면적이 좀 반복된다거나 너무 큰 면적이면 현재 상태인 경우 현재인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뭐 크게 면적이 더 크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어떤 작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이렇게 휘어진 상태로 하나로 합친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알맹이가 있네요. 이 알맹이 먼저 작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네, 하나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요게 있네요. 요것도 오브젝트를 따로 해서 할 건데 휘어진 상태로 하게 되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작업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이 친구가 네, 16각형이었죠. 네, 실린더도 16으로 바꿔서 동일하게 되게끔 보면은 여기서 약간 볼록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유격이 네, 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익스트루드를 해서 볼록한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할 때는 단축키 G를 눌러서 네, 가운데 스케일 드래그 네, 앞으로 살짝 조금 더 뺄까요? 조금 더 빼고 네,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3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공률을 생각해서 나중에 3번을 눌러서 스무스한 형태로 만들어 줄 때 공률을 생각하고 엣지를 추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먼저 크게 만들어 주고 나중에 해도 되지만 숙달이 좀 되시면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처럼요. 네,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한 번 더 익스트루드. 네, 스케일을 조절하셔서 적당하게 조절하시고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한 번 더 익스트루드. 네. 네, 3번을 눌러봅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또 면을 추가해서 작업을 좀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할 일은 지금 해야죠.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한 번 더 익스트루드. 스케일을 조절하셔서 적당하게 조절하시고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한 번 더 익스트루드. 네. 네, 3번을 눌러봅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또 면을 추가해서 작업을 좀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할 일은 지금 해야죠. 네, 이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것과 이것을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 안에 이거를 해야 되나? 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나오는 부분, 뭐 그런 표현.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이렇게 숫자도를 정확하게 매칭해서 넣게 되면 정확하게 매칭이 되니까요. 대략적으로 느낌만 만들겠습니다. 네, 요거 잠깐 보여드리면 면이 너무 많네요. 갭을 좀 더 나눠주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저번 시간에 그 패턴 만들었던 방식으로 해서 여기에 작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작은 구멍을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작업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하지 말고요. 네.
사이즈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먼저 이 버텍스 위치에 홈 위치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스무스를 하고 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트랩. 네, 요거는 빼겠습니다. 네, 오케이, 됐습니다. 이 친구들은 하나 건너뛰어서 만들어지도록. 네, 무슨 샤워기 같네요. 네, 이제 이 친구들을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오브젝트들 때문에 선택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치면, 물론 이 친구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레이어에다가 넣어서 할 수도 있는데, 네, 레이어에다 넣어서 잠깐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은 없는 게 낫죠.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컴바인을 해주고요. 네, 이런 거 컴바인 할 때 갑자기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셋 프로젝트가 또 안 돼 있네요. 그렇다면 셋 프로젝트 데스크탑에 셋. 오케이. 네. 아무것도 없네요. 아예 안 했었군요. 네, 제가 컴퓨터가 바뀌어서 헷갈립니다. 네, offset. 그 다음에 save 시. 네, 됐습니다. 세퍼레이트가 됐습니다. 아스키와 바이너리 차이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초 시간에.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상관없지만 아스키와 바이너리는 좀 차이가 있다. 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홈 만드는 게 불린을 이용해서 홈을 만드는데, 이 불린이라는 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 특히나 큰 면적의 어떤 패턴을 만든다거나 하실 때는 절대적으로 불린을 가지고 만드시면 안 되시고요. 직접적으로 모델링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작은 홈 이런 거 만드실 때는 굳이 힘들여서 모델링을 하실 필요 없으시고 불린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네, 스무스를 한번 한다고 했었죠. 네, 스무스를 한번 하고 적당하게 겹쳐 있는지, 네, 맞습니다. 적당하게 겹쳐 있습니다. 메시, 네, 불린의 디퍼런스 차집합. 네, 다시 보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젝트 이것은 같이 움직여서 같이 휘어지게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룹화 시킬 수도 있지만 페어런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런츠 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자식, 이 친구가 자식이고 어미가 될 것이며, 또 이것은 또 자식이 되고, 이게 최종적으로 이 틀이 어미가 될 겁니다. 네, 자식 먼저 선택하고 부모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P. 자식 먼저 선택하고 부모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P. 네, 그렇게 되면 제일 부모로 선택하게 되면 전체 다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을 선택하면 따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텍스처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컴바인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먼저 회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단축키 D를 눌러서 축을 끝점에다가 옮긴 후 다시 D 눌러서 고정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축키 V를 눌러서 끝점에 맞춘 후 회전을 시켜서 정확하게 보이도록 정확하게 회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 요령이 있다고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네, 피벗을 키워서 최대한 정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피벗을 키워서 최대한 확대한 후 정교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너무 크니까 또 이제 마이너스를 눌러서 적당한 사이즈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이때 제가 이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잠깐 내렸는데, 보시면 저는 이 방향으로 올려야 됩니다. 근데 축이 월드 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네, 이럴 때 축을 바꿔야 됩니다. 네, 오브젝트 모드로 최대한 아마 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네. 역시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모드가 안되면 컴포넌트. 네, 너무 많이 내리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축을 하나 더 엣지를 더 추가해서 만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개를 넣을까요? 네, 두 개를 넣어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옮겨놔도 됩니다.
여기 일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 됐습니다. 쉐이딩을 와이어프레임 온 쉐이드로 바꿔주시고요. 네, 잠시만 합쳐지기 전에 내려서 네, 원래 위치 다시 한번 복사해 놓고요. 내려주시고 단면의 페이스들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아, 네. X, Y 수치가 다 같이 변하는군요. 네. 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네. 컨트롤 C. 잠깐 떨어뜨려 놓고 지우겠습니다. 네. 다시 복사했던 수치를 붙여 넣어서 해주시고요. 이제 버텍스 네, 약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스냅을 먹여서 정확하게 붙을 수 있도록 작업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하나로 합치고 면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왠지 느낌 이상합니다. 일단 합쳐놓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합치게 되면, 컴바인을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같이 컴바인이 되는데, 네, 일단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컴바인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버텍스 선택해 주신 다음에, 머지를 하는데, 이렇게 버텍스가 복잡할수록 수치는 적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수치를 낮게 해주시고, 네, 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자리에 있는 친구들만, 같은 자리에 있는 친구들만 머지가 됩니다. 네, 요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머지가 안 됐습니다. 필요 없고요. 네, 엉뚱한 친구가 머지가 된 것 같은데, 네, 안 되겠네. 페어런츠를 잠시 끊어주겠습니다. 페어런츠를 잠시 끊고, 네, 컴바인을 하고 나중에 다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P. 네, Shift P를 누르게 되면 이제, 네, 보시는 것처럼 부모를 선택해도, 네, 선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이러한 단면들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반대쪽을 복사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나중에 과제로 제가 내드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더 추가해서 디테일하게 만들어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스컬프팅 같은 경우도 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두껍네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려니 제가 놓친 부분이 많네요. 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좀 불편할 뿐이죠. 네, 맞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맞춘 것 같고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면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면을 추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엣지 루프 툴로 추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핑이 안 되고 있네요.
같습니다. 네. 다시 저는 지금 Shift를 누르고 클릭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했으면 엔터. 네. 네, 이 부분이 좀 이상하죠? 단축키 뒤 눌러서 네,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동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고요. 네. 이렇게 돼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네, 이제 정리를 해서 했기 때문에 duplicate special 네. 어느 축으로 네, 축을 정확하게 보시고 Z축으로 좌우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카피해 주시고 스케일을 Z축에 -1로 어플라이.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엣지를 없애고 네,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네, 내려가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토폴로지를 정리한다, 토폴로지를 만들어준다 라고 할 수도 네, 있겠네요. 네, 지워주고 이것을 네, 이런 식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엔터. 엔터. 엔터.
이렇게 멀티컷을 했을 때 가상의 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엔터를 쳤을 때 멀티컷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으면 이쪽이 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단축키 Q 눌러서 선택줄로 바꿔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로 컴바인, 네, 버텍스 선택하시고요. 전체 버텍스를 선택하시고 머지, 네, 자, 그 다음에 네, 반대쪽으로 복사를 해서 반대쪽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이 어디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보시는 것처럼 이 헤드 부분은 축이 여기 있으면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로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축을 가운데로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D 눌러서 축을, 네, D 눌러서 고정한 다음에,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X, 이번에는 보시면 축을 보시면 X축으로 반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Z축은 그대로 두고 X를 마이너스 1로, 네, 어플라이. 마찬가지로 네, 이런 경우 반드시 있습니다. 자, 내가 축을 이동해서 했지만 이 값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모디파이에 가셔서 프리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신 다음에 적용을 해주시면, 네, 마이너스 1, 네, 그러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요, 컴바인 해주시고 버텍스 모드로 바꾼 다음에 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면을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하고, 네, 디플리케이트 스페셜로 해줬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아쉽군요. 여러분들은 미리 해주세요. 네, 이쪽에서는 엣지가 두 개로 가는 게 맞지만 이 중간에서는 엣지가 굳이 두 개로 이어져서 면을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네, 엔터 쳐주시고요. 네, 지우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네, 이쪽 부분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돌리는 바람에 헷갈리니까 네, 다시 정리가 된 부분을 남겨놓고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제가 어쩌다 보니까 돌리면서 잘못 돌리는 바람에 불필요한 면 정리를 많이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잘 해왔는데. 네. 보시면 이러한 방법으로 3번을 눌렀을 때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하게 면이 이렇게 많이 존재가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나중에 지금처럼 3번을 눌렀을 때 면이 약간 꺾이는 면이 보인다거나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의 면을 이 부분과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나 처음 모델링을 하시는 기초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면을 정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지 나중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작업이 되실 겁니다. 모델링에 있어서는 가장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면을 정리하는 게, 내가 면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차후에는 네, 익숙해지실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보여드린다거나 해서, 아니면은 정리하는 것과 비교해서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이와 같은 방법과 똑같습니다. 네, 최종 마무리 지은 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책 부록이죠, 일종의.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네, 아래도 같은 방법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